안녕하세요. 교수님의 덕후 상담소 ASMR 1화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덕성여대 경영전공 이왕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학교 홍보대사 빈네이분들과 촬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색한 감이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고민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입니다. 기업 회계론 수업을 들으면서 회계와 재무 분야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하고 향후 진로로도 고려해보고 싶은데요. 관련한 조언이나 공부 방향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첫 번째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일단 제 수업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선 기업 회계론은 전공에서 기초 수업에 해당하므로 심화 수업들을 더 수강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물론 더 깊이 공부하다 보면 흥미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분야로 진로를 설정한다면 꼭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관련 대외 활동 및 실무 경험을 해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요즘 이런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교적 접근성 있게 해볼 수 있는 관련 학회,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 향후에 기업의 대외 활동, 인턴을 지원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은 재무 분야에서 극히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영학에는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다른 분야의 과목들도 폭넓게 수강해보면서 충분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고민입니다. 경영학에서 배우는 재무회계는 회계학 전공 수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많이 질문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경영학 전공, 회계학 전공도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회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학과의 목적과 수업의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학 전공에는 회계 관련 심화 과목들이 더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고 경영학 전공에서는 추후에 우리가 재무 관련 과목들을 수강할 때 또 그리고 기업을 분석할 때 필요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정도로 회계 기본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회계학 전공의 회계 원리 과목과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면 기본 과목의 내용은 유사한데 회계학 전공은 회계를 중심으로 심화 학습을 진행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영학 전공에서는 회계를 기업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접근해서 경영 전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민입니다.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1학년 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우선 저희 학교 1학년 분들은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에는 먼저 여러 전공을 탐색해보면서 자기에게 어떤 전공이 맞을지 그걸 충분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대학생 때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꼭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스펙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환경에서 행복한지 이런 걸 깨닫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의미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학년 때 일찍 취업을 고려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꼭 취업 관련이 아니더라도 교내나 교회에서 다양한 활동, 예를 들어서 동아리나 대외 활동, 봉사,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 대해서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방향도 잡히고 진로를 나중에 설정할 때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1학년 분이 벌써 이렇게 저 때 많이 놀았는데 벌써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민입니다. 저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좋은 종목을 고르는 눈을 어서 키우고 싶습니다. 교수님만의 주식 꿀팁을 전수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꿀팁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알고 싶고 근데 이제 저도 투자로 돈을 벌 때도 있지만 손실을 본 적도 있고 예전에 크게 상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주식 투자를 안 한 적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계속 저도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근데 이제 경험 쌓이면서
멘탈 단련은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인생에 큰 도움은 정말 됐고요. 근데 일단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소소하게 실천하는 습관을 공유해드리자면, 일단 저는 적어도 주식시장 관련 뉴스는 계속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뉴스를 계속 따라가야 현재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산업 종목들에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요.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관심을 끌지 못하면 큰 수익을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 이슈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은 계속 팔로우하는 것이 좋고, 지금부터 소액이더라도 적극적으로 분산 투자도 해보고, 개별 종목이 어렵게 느껴지면 ETF 투자도 해보시고, 또는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같이 고려해보시면 시야도 넓어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분명히 자신만의 투자 기준 그리고 감이 생길 겁니다. 네, 성투하세요. 부자 화이팅! 5번째 고민입니다.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4학년으로 대외활동, 알바, 공모전 등 다양한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칠 때면 완전히 놓아버리고 싶은 기분도 들어요. 제가 뵌 교수님들 중 가장 차분하신 것 같은, 네, 이왕희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나요?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TMI지만 저 그렇게 차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업 때 사담을 안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본래 성격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마 제 지인들이 본다면 많이 웃을 것 같고. 근데 아무튼 고민이 중요한 거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고민이 사실은 제일 유독 마음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4학년 때 얼마나 힘들고 또 혼란스러운지, 그리고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대학생활이 길다면 길겠지만 막상 지내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금방 가죠.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학년이 되어서 진로도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해서 어렵기도 하고, 사회로 나갈 생각을 하면 두렵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 질문으로만 파악을 하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너무 현재 바쁘게 너무 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고 싶은 걸 찾는 것도 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4학년 시기에는 어느 정도 방향성은 설정해 두고 그 방향에 맞춰서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 맞는데요. 근데 언젠가는 내가 선택을 결국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으로 생각해서 진로를 정하기 어렵다면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줄여서 생각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반대로 오히려 내가 안 맞을 것 같은 성격의 일들을 먼저 오히려 제외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취업 준비하면서 제일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저는 그런 불안이 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억지로라도 좋은 결과에 대한 상상을 자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주고 부정적인 생각에 너무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멘탈적으로는 그렇게 좀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힘든 시기인 게 사실 질문에서 느껴져요. 제가 질문 내용 중에 좀 마음에 사실 걸렸던 게 있는데, 지칠 때면 완전히 놓아버리고 싶은 기분, 이게 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물론 바쁘시겠지만 중간에 잠깐 숨 쉴 틈은 두는 게 좋습니다. 그게 꼭 큰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창 많이 쓰던 말 중에 소확행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쁘게 지내는 중에도 뭐 예를 들어서 만났을 때 마음 편해지는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수다를 떤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공연을 본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작고 소소한 즐거움으로 리프레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덜 지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힘들 때면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분명히 주변에 무조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혼자 너무 지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과 도움을 얻으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큰 도움이
수는 없겠지만 상담이 필요하거나 물어볼 사항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저희 경영학 전공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융합적 사고, 리더십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은 조직의 운영과 관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배우게 되며 인사조직, 마케팅, 재무, 경영정보 시스템, 국제경영, 생산관리, 네, 하나도 빼놓으면 안 돼요. 다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세부 분야로 교육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수업을 통해서 기업과 조직 전반을 이해하고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학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각 분야를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모두 수업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고 수업 외에도 학회, 공모전 상담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진심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서로 관계를 끈끈하게 잘 맺고 유지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고 다른 전공과도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20초가 생각보다 짧네요. 아무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전공과도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을 때 후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에디는 제 영어 이름입니다. 물론 쓴 적은 없지만 영어 이름이고요. 이거는 뽀로로 에디가 아닙니다. 학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저는 뽀로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에디라는 캐릭터를 학생들이 얘기해줘서 알았고요. 진짜입니다. 에디라는 영어 이름은 제가 7살 때 영어학원에 갔더니 넌 이제 에디야 이래서 제가 에디가 되었습니다. 그냥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저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그걸 편하게 이메일 아이디로 쓰고 있는데 학생분들이 이메일 아이디를 평소에 보시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턴가 저를 에디라고. 네, 근데 뭐 아무튼 이런 스토리입니다. 뽀로로 에디 아닙니다. 아니에요. 종강 안 좋아하는 사람 없죠? 저도 너무 좋아하고요. 근데 진짜로 진심으로 아쉽기도 해요. 진짜로 아쉽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기다려지는 건 사실인데요. 제가 이번 학기 좀 유독 바쁜 일들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잠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좀 숨 쉴 틈이 살짝 필요해서 그래서 잠깐 방학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진짜로 이게 방학 가면 처음 한 달은 되게 좋은데 나중에 한 달은 묘하게 허전한 게 있어요. 뭐 수업도 안 하고 또 학교에 와도 학생들도 아무도 없고 이러다 보면 그러다가 또 이제 다시 개강하고 학생들 많이 보고 이러니까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학기 말 수업에서 좀 표정 관리를 좀 잘 못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입꼬리가 너무 올라가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랬고 방학 계획은 아직 제가 특별하게 세우진 않았습니다. 제가 MBTI가 마지막에 완전 비어서 이제부터 생각해봐야죠. 아니면 방학 중에 생각해봐야죠. 아무튼 여러분들 여름방학 잘 보내시고요. 평소에도 많이 웃겠습니다. 종강이라서 웃는 게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촬영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그냥 추억으로 묻어들 수도 있고요. 공개가 된다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제 나름 최선을 다해서 했고 여기 같이 계신 학생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소했지만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어느새 날씨도 더워지고 학기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가오는 방학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늘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도 너무 받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삶이 때로는 지루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을 돌아보면 소소하게 행복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도 행복 느끼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본인만의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학교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